엘리트들이 이제 탈북을 할 경우에 북한 체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엘리트들이 많이 탈북하는 이유는 뭐 분명하죠. 사실 네. 보통의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나가서 누가 어떤 그 대접을 받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엘리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관들은 자꾸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식 세대도 이런 그 북한 체제 하에서 그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뭐 네. 이런 이제 열망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북한 김정은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어떻게든 자꾸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도 어느 정도의 개방을 통해서 그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높여서 정말 굶어 죽는 정도는 그 막아야 된다. 아마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줄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네. 그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틀어막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틀어막는 데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저는 점점 노출되면서 이제 엘리트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정권이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 이게 서서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교관 같으면 그 외교관의 자녀나 누구를 뭐 인질로 잡고 있는다든가 뭐 이러는데 늘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틀어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일단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성재준 의원께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외교관 그러면 형편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리율규 참사가 얘기한 거 보니까 외교관도 별반 나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넥타이를 맨 꽃제비다 뭐 이런 얘기도 꽃제비. 표현을 하시던데, 저도 이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꽃제비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모습이 이제 방송되는 걸 보면은 네. 정말 이제 그 좀 살기 힘든 서민들이 뭐 풀을 뭐 뜯어먹고 뭐 이런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네. 외교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보니까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외교관이다 보니 또 좋은 옷은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해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넥타이를 맨 꽃제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던데, 외교관 하면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좀 엘리트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형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일교 지금 참사 같은 경우도 자기도 월급을 한 달에 받았던 게 0.3달러라는 거예요. 0.3달러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관 자체가 그 정도로 받다 보니 이 북한에서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특히 이제 김정은 동생 김여정, 북한에서 사실상 2인자 이렇게들 소개를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일구 참사한 얘기를 보니까 김여정 이름으로 나오는 그것과 관련해서 담화는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도 실제 위치는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선웅 행정관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리일구 참사관이 네. 북한은 유일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바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북한의 뭐 2인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명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 성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김여정은 이름만 빌려줬지 아마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서는 그 평창 올림픽 때 김정은 특사로서 김정은 친서를 들고 오면서 야, 이게 후계자 1순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에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가 그 ICBM 발사 현장에 나타나면서부터 야, 여기는 역시나 여기 통치 체제가 김여정은 그냥 이제 약간 곁다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리일구 참사가 그걸 이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네, 리일구 참사가 그렇다고 그래서 김주애가 다음 그 뭐 정권을 이어받을 아이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신비로움이 깨졌기 때문에 차세대 그 지도자는 아니다. 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더군요. 북한이 곧 어떤 이제 이번 리일구 참사의 탈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좀 전에 태용호 전 의원님하고 연결이 있었는데요. 네. 태용호 전 의원님께서 탈북했을 때 북한이 사흘 만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마도 당혹했었던 것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근데 그때 사흘 만에 이 반응이 나왔는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 태용호 전 의원을 범죄자로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국가의 재산을 횡령했고 자금을 횡령했고 국가 비밀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환 본국으로의 소환 처벌을 위해서 본국으로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도주한 범죄자다. 이런 식의 그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논평이 예전에 97년도에 장승길 이집트 대사가 네.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도 같은 비슷한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도 이번에도 조국을 팔아먹은 배신자 뭐 이런 프레임의 논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리일교 참사 본인 이야기로는 아마 자신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